사회나 과학 이런 거는 외울 건 외워야 된다 하는데 수학에 있어서는 좀 외워라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필요한 규칙은 외워야 된다. 그리고 막상 각 잡고 외우잖아요.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다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오늘도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1편에서 네. 이제 대치동 아이들이 어떤 현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봤거든요. 입시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좀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방법,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들이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재미있어져야 잘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을 하면 수학에 재미를 붙이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잘해지면 재미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신감을 키워줄까요를 고민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면 수학 실력이 늘어날까만 고민하시면 나중에 자신감은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공부에 있어서 재미를 찾으려면은 일단 잘하게 만드는 거죠. 네, 처음엔 맞아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재미없죠. 네. 다른 거가 재밌죠. 그렇죠. 그럼 공부 어떻게 더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수학에 있어서 어떤 성취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어떻게 그럼 도와줘야 될까요? 수학은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은 개념 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만들어진 개념 틀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살을 붙이는 게 가장 정석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개념 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한 그 교재인 에피톤 코드를 사용하고요. 공부 방법은 백지 개념 테스트를 보거든요. 에피톤 코드는 그 선생님 만드신 용어예요? 네, 에피톰이란 게 교육학 용어로 정수, 엑기스라는 의미고요. 그거들을 들어본 것 같아요. 나도 교육 전공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수학책을 보면 교과서는 두껍지만 정말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거의 한 10% 정도만 저는 알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을 백지에다 써보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수학을 외우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외우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학의 전체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추려서 그것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외우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사회나 과학 이런 거는 외울 건 외워야 된다 하는데 수학에 있어서는 좀 외워라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포토샵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네네. 제일 강사님이 강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단축키 외우기요. 단축키 외우기. 왜냐하면 그 툴을 기본적으로 숙달이 되어야지 그 위에 창의성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 규칙을 깔끔하게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학 개념을 좀 잘 외우는 방법, 노하우 있나요? 이게 뻔한 말인데요. 네. 증명을 다 해봐야 됩니다. 결과만 보면 외우면 한 줄이면 외운데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외우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에 있어서 대수와 기하 이렇게 저희 그 초등 수학에 있어서도 약간 수와 연산 부분이랑 도형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좀 핵심 노하우가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중등 과정에서 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세요 라고 한다면 곱셈 공식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에 올라가면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네모가 x로 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x가 변수가 돼서 여러 가지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문자로 바뀌는 순간 어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적응이 안 되면 그 뒤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저절로 그냥 어려워져요. 그래서 문자와 식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곱셈 공식을 충분히 연습을 하면 저는 지도해 보니까 뒤에 있는 방정식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수에서 한 가지를 꼽는다면 곱셈 공식을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숙달이 될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개는 조건들을 다 증명해 보는 거. 증명을 한번 해봤으면 두 번째 그 성질에서 나오는 그림 자체를 깔끔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 그러니까 해답지가 명확하게 머리에 있으면요. 문제를 봤을 때
안 보이던 보조선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해답지에 있던 그 보조선이 여기엔 없거든요. 필요한 규칙은 외워야 된다. 네. 그리고 막상 각 잡고 외우잖아요. 많지 않아요. 맞아요. 수학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학문이다라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고대원 선생님께서 수학 공부법 말고도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게 공부 습관이에요. 네, 습관에 대한 책도 이제 네, 내셨고 내셨죠. 또 습관 모임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국 습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저는 하루에 3가지 정도 그날의 감상과 잘하는 일을 쓰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 석사 때 했던 건데 너무 많이 혼나니까 기가 죽어서 내가 잘하는 일을 포스트잇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쓴 그 번호가 누적 숫자로 붙이거든요. 네. 6,500개예요. 6,500까지 잘한 일을 하셨네요. 남들이 봐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들이 봐도 있어 보이고 내가 봐도 있어 보이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거 가졌어요. 저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잘한 일 3개 쓰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어제 잘한 일 3개 중에 하나는요. 주경으로 가글하기였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돼서 하루에 하면 1분이면 하지만 1년 동안 지속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부끄럽지만 뭐 공부가 뭐니 같은 TV 프로그램도 나가고 뭐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큰 성취들도 이룰 수 있지 않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학부모님 중에 습관을 그렇게 해서 500일 이상 하신 분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500일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예전에는 아이를 되게 닦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대요. 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계획을 아이가 좀 덜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아이는 아이의 것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하고 각자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성과도 좀 좋아지고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같이 하시려면은 주변에 이제 엄마들 한번 같이 하자고 모임 만들어 네, 보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저희 채널에 오셔서 네. 뭐 신청을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예요? 그럼요. 아, 무료래요. 몰랐네요. 자아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대치동 캐슬 거 가면은 또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수학 공부법,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애매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초등생활 처방전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알려주신 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활동해주시고 또 이제 계속 종종 뵙도록 그렇죠. 하죠. 저희 이번에 한번 인사를 하고 같이 영상을 찍었으니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로 네. 함께 이제 하는 시간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님들께도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우리 고대현 선생님과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대현 선생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등생활 처방전 네. 학부모님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